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지키는 세 번째 3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 그 두 가지에 이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는 약간 또 다른 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곤 합니다. 자,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증보험을 해주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거는 각자 본인이 보시면서 체크해보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보증보험이죠. SGI라고 서울보증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허그라는 곳이 있고요. HUG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HF에서 해주는 이렇게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이 있어요. 자, 이 세 개 회사의 차이점은 뭐 정책의 차이 정도, 그리고 반환을 보장해주는 그 보장되는 내용의 차이 정도가 약간씩 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조건과 걔네의 그 심사 요건들도 살짝씩 다르거든요. 자, 그 부분 약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 봤을 때 그 회사처럼 서울보증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HF 있고요.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자, 세 개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대요. 기존 일반적인 알려져 있는 사례로는요. SGI의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좀 비싸고 허그하고 HF는 약간 좀 저렴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금액이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다. 그러면 여기는 안 들어줘요. 그런데 허그하고 HF는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그만큼 완화됐다는 얘기죠. 대신에 나중에 이제 보증보험을 반환해 줄 때 SGI의 반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제대로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허그나 HF 쪽, 특히 HF 쪽은 요새 이번에 좀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 돌려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도 막 나오고 해서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세 개 회사가 각각에 의해서 이제 심사를 해주는 그 요건과 금액,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살짝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어보시되 여기 각각 전화를 해서 얼마 정도의 매매가인지 뭐 KB 시세 같은 게 나오죠. 그리고 일반 그 실거래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통 산정을 해주는데 그 매매 금액에 대비 전세 금액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까지를 자기네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전화해 보셔야 되고 했을 때 되냐 안 되냐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는 다 해줘요. 근데 약간 불안해지고 요새 전세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다행스러운 건 매매가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만 오를 경우 이 경우에는 굉장히 보증보험에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심사숙고하게 한번 전화도 해보시고 알아보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죠. 정확하게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세 기간이 2년이에요. 그죠? 요 2년 동안에 내가 전세를 다 살고 만료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만료 기간에 원래 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주인이 이러이런 저러저러한 이유로 자꾸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또는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주겠다 이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을 받는데 요 만료 기간부터 1개월 내 1개월까지 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직접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은 이 돈을 받고 나가요, 바로.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보증보험사는 주인과 나중에 이 금액을 받아나가는 채권 추심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 법적인 공방에서 제외시켜 줄게. 한 달만 너 기다리면 이 사람이 안 준다 생각하고 너는 직접 전세금 다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예, 보험료가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거를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요 2년, 전체 2년 기간 중에 요 1년 기간 동안만 들 수가 있어요. 네, 요 1년이 될 때까지 들 수가 있고요. 요 기간 중에 언제든지 전세보증보험은 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사이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요때 갈수록 남아있는 기간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때 바로 드는 것보다 요때 드는 게 더 보험료가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년치를 내는 거고 요쯤 되면 1년치만 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불안할 수 있는 게 요 사이에 만약에 매매가가 떨어져 버리면요. 이때는 보증보험이 심사가 오케이가 되는 구간이었는데 매매가가 떨어져서 요때는 심사가 안 된다. 심사했더니 이거는 결과가 보증보험 들어줄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요때는 보증보험을 들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기간을 따져서 적게 내기보다는 제때 내서 바로 하는 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봤던 전입신고가 있고요. 우리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3가지. 전입신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세권 설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각자 다 그 일장일단이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비교 정리를 해서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한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